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요. 그리고 18일 날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눈치 작전을 보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그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느껴보신 경험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많을 때, 즉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팽배하고 있는 긴장감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배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눈치 보면서 FOMC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업종군에 여러분 배팅을 하셔서 가고 있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항상 강한 종목들은 나중에 호재가 또 발표가 되면 더 강하게 나가는 법이죠. 그거를 명심하시고 불투명한 시장에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17일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7.10포인트 오른 2042.9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650억, 외국인이 989억 매도를 한 반면 기관은 1,500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연기금이 664억, 투신권이 416억, 국가지자체가 164억, 기타 법인도 142억 매수를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차익 거래가 18억, 비차익 거래가 96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94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지요. 의료 정밀이 2.46%, 섬유 의복이 1.97%, 의약품이 1.8%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고요.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철강금속 등 6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 마감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3.9%로 가장 강하게 반등했고요.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12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보합을, 포스코와 한국전력, 기아차 등 7개 종목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 전자업종을 366억, 금융업을 146억 매수한 반면 서비스업을 485억, 유통업을 334억 매도했는데요.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625억, 서비스업을 513억 매수한 반면 금융업을 154억, 운수창고와 증권업을 39억 매도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30전 내리면서 1036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06달러 오르면서 1.29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이날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51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290개 종목이 조정을, 7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59포인트 오른
572.3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10억, 기관이 79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362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75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죠.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컨텐츠, 섬유 의류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한 반면 종이 목재, 운송, 금융업 등 5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컴투스가 오랜만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고요. 로엔, 동서 등 12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 시젠, 내추럴 엔도텍 등 8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코스닥 벤처기업을 256억, 디지털 컨텐츠를 166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을 84억, 코스닥 우량기업을 38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기관은 인터넷 업종을 73억 매수를 했고요. 통신 서비스를 64억 매수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를 93억, 제조업을 92억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훈훈한 가운데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60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322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FOMC 회의와 스코틀랜드의 투표를 앞두고 약세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도 이제 18일 앞두고 관망세가 확연하게 유럽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 연준이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유럽에서는 일부 언론이 미국 연준이 FOMC 성명서의 선제적 안내 관련 부분에 퀀터터 이징 3 종료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이 주민투표를 18일 앞두고 유럽의 투자자들이 눈치작전하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가 307년 만에 영국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 찬반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CNBC가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분리독립 반대파와 찬성파의 양측 캠페인 열기가 모두 고조되고 있고, 현재 양쪽에서 확실한 결과가 없이 박빙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영국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발표했습니다. 사전 전망치 1.6% 증가보다 하회하는 모습이고 5년 만에 최저 수준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CPI 상승률이 이렇게 8개월 연속 영란은행 목표치 2.0%를 하회하면서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인 가운데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1.07포인트 조정한 342.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전거래 대비 11.97포인트 조정한 6,792.24를, 독일의 닥스30은 26.70포인트 조정하면서 9,632.93을, 프랑스 엑사공은 19.48포인트 조정한 4,409.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국적 그룹, 미저 광고 그룹인 프랑스의 퍼블리시스가 2018년 성장 목표치를 재확인한 후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4%로요. 영국의 온라인 패션 유통업체 아소스가 2014년 세전이익 악화 전망에 8.8%
내림세를 보이면서 220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영국의 여행사 토마스 쿡그룹은 전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행 수요 감소 전망 발표로 6.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런민은행이죠. 경기 부양 발표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CNBC가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소식을 발표하면서 원유 등 이로 인해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증시에 강한 반등하는 데 성공한 역할을 했는데, 블룸버그도 중국의 런민은행이 중국의 5대 은행에 5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 발표를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런민은행이 비밀리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석유와 구리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오르긴 올랐죠. 여기에다가 아까 유럽과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존 힐세레스라는 전문 기자가 있는데 굉장히 월가의 정통한 기자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크다고 하던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존 힐레선스 전문 기자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연준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상당 기간이라는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문구를 계속 갖고 있을 거다,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웹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연준이 내놓을 카드 중 하나는 일부 출구 전략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출구 전략 발표와 동시에 가이던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상당 기간 넣었던 걸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가이던스를 바꾸지 않으면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첨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미 동부 시각으로 기준 17일 오후 2시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발표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00.8포인트 상승한 17,131.97을, S&P 500은 14.85포인트 상승한 1998.98을, 나스닥은 33.86포인트 상승한 4552.7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53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3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주류, 나스닥 생명공학,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8개, 하락이 1개였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비자인컴퍼니, 엑셀모빌이 가장 강했습니다.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82개, 하락이 17개였는데 아이다호주 보이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로 가장 강했고요. 캘리포니아 포스터시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질리드 사이언스가 3.7%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312개, 하락이 170개였는데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이 4.4% 강세 마감했고요.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헬스케어 업체 휴메나 인컴퍼니가 20억 규모의 회사 지분 매입 발표를 통해서 3.6% 강세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책 발표로 원자재 값들이 다 올랐는데요. 뉴욕의 서부 텍사스 준유류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달러 77센트 상승한 배럴당 94달러 69센트로, 런던 IC 선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4센트 상승한 배럴당 98달러 9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2달러 75센트 계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234달러 25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시 30분에 동부 시간이죠, 미국. FOMC
결정 발표 및 제니 옐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이게 FOMC 회의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경기 전망 및 금리 전망치 발표가 있고요. 모기지 은행가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9월 NAHB 주택시장 지수, 8월 실질소득과 8월 CPI, 에너지정보청 주간 석유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택배업체 페덱스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8월 유럽 신규 승용차 등록 대수와 7월 건설 생산, 8월 CPI 확정 시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9월 영단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락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했네요. 8월에 실업률, 그리고 크리스티 모던 앤 컨벤터리 프린트인 런던이 전시회입니다. 이날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월드 뉴클리안 레디셔널 엑스포 코리아 2014가 코엑스 시올에서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9월 17일 오늘 미쉐린 타이어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8월 백화점 할인 매출이 17, 19일까지 계속됩니다. 2014 이너링 코리아가 진행이 되고요. ITC 중국산 타이어 덤핑 관련 상계관세 예비 판정이 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의 데코 네티션이 상호를 데코 NA로 상호 변경 상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불분명할 때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세 종목들 배팅하십시오. 그런 종목이 다시 시장이 악재가 사라지고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때 여러분 강하게 반등하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투자에 여러분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명심하시고 좋은 종목 잘 매수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7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